스레드의 경우에는 priority 레벨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윈도우의 경우죠. 그래서 time critical이라고 한 것이 가장 priority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highest, above normal,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그 thread scheduling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세스의 순위가 먼저죠. 그래서 그러니까 priority가 높은 프로세스를 먼저 이제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3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개의 스레드가 priority가 똑같으면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을 때 그 priority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현재의 그 priority 레이블을 이제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 get thread priority 함수가 이제 현재의 그 thread에 대한 thread handle를 이제 주면은 그 thread의 priority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thread의 priority 레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set thread priority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thread test 2라는 프로그램 그걸 불러와가지고 지금 빌드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x86으로 이렇게 그 솔루션 플랫폼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빌드 해주셔야지 이제 에러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런을 시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런이 잘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 그 thread 코드를 한번 보면 while하고 1하고 그냥 그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게 되죠. 이 thread 코드 자체가. 근데 이 thread 코드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실행 결과 한번 좀 보시면 우선순위가 -15부터 15까지 프린트아웃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thread priority idle일 때의 그 우선순위가 -15가 되는 거고 이 time critical 해가지고 thread priority가 가장 높은 게 이제 15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프린트아웃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PU 개수를 알아낸 다음에 그 CPU 개수만큼 이제 thread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thread가 만들어내는데 thread 코드는 mythread라는 거죠. 근데 이 mythread 코드를 보면 while하고 1 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 mythread라는 코드가 하는 게 그냥 그 무한 루프를 돌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할 때 이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이 메인 스레드는 실행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메인 스레드는 이 priority가 낮게 되어 있죠. thread priority가 below norma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윈도우에서는 이 thread의 priority가 이제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CPU 할당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메인 thread가. 그렇죠? 그리고 그 엉뚱하게 어떤 thread가 있어서 즉 priority를 above normal로 한 그 코드가 지금 계속 실행 중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starvation, 그래서 이 thread는 계속 이제 굶게 되는 거죠. 그 CPU를 할당을 못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그 thread의 priority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main thread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주 thread 실행해가지고 return 0 해서 실행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런을 한번 시켜보면 비슷한 일이, 그러니까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보면, 자,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한참, 3초, 4초, 5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5초, 6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거 하는 동안 이 while 루프를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루프를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그 메인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레드를 가지고 코딩을 할 때 어떤 스레드가 이제 다른 스레드가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 핸들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스레드 핸들러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를 집어넣는 거고, 여기 그 millisecond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기 시간 얼마나 기다려라 라는 거를 집어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1000이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처럼 1000이라고 하면은 1초 동안 기다려라 그 H thread, 어떤 특정한 thread가 끝날 때까지 1초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thread가 종료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이 함수가 이 wait object zero라는 거를 리턴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thread가 종료됐다라는 의미죠. 그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함수에서 그걸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thread가 종료가 된 거고요. 만약에 그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은 wait object zero를 리턴하는 거고, 종료가 안 되면은 그 return value가 wait timeou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thread가 종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return value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이건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니까. 왜냐하면 기다리면은 뭐 그 타임아웃이 되던지 아니면 그 전에 스레드가 종료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일반화해서, 그러니까 wait for single object가 아니라 여러 개의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함수가 wait for multiple object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불리안으로 이제 0 또는 1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true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true or false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1이 true라고 하면은, true일 때는 이제 모든 thread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false면은 이제 or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thread가 종료가 되면은 바로 리턴해버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 be wait all이라는 이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millisecond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마나 기다릴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ait for multiple object 함수의 예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지금 스레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레드 두 개가 이제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건데, 여기가 true로 돼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스레드 전부 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infinite은 이제 영원히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wait for multiple object 함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thread 종료하기를 기다리는 함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false라고 그 파라미터를 주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thread만 끝나면은 wait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false를 줬으니까 두 개의 thread가 지금 create thread로 만들어졌지만 둘 중에 하나의 thread만 끝나면은 이제 이 함수가 종료되고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return value를 보고 return value가 wait object 제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thread 그러니까 0번째 thread가 종료가 된 거고, 그렇지 않고 wait object 0 플러스 1으로 리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hthread1이라는 그 thread가 종료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금 wait for multiple object라는 함수가 그렇죠? 여기 false로 들어가 있으니까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thread가 그러니까 멈추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wait를 그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return value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return value가 wait object 제로인 경우에는 이제 0번째 thread가 끝난 거다. 그렇지 않고 wait object 0 플러스 1이
이 wait for multiple object라는 함수의 return value면은 이제 hthread1이 지금 먼저 끝난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thread를 컨트롤하는 함수 중에 thread를 일시 중지시키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suspend 함수고요. 그래서 suspend thread 하면은 이제 그 thread를 멈출 수가 있고, resume thread 하면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suspend thread를 예를 들어서 2번 했다. 그러면은 resume thread 함수도 2번 실행을 시켜줘야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suspend count가 따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uspend thread 함수를 여러분들이 3번 부르면 그 thread에 대해서는 resume thread 함수를 3번 불러야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leep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 millisecond이라는 요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suspend thread하고는 좀 다르죠. suspend thread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멈춰가지고 resume thread를 하기 전까지는 멈춰 있는 거죠. 그 thread가. 예제 thread test 3인데요. 이것도 빌드 하실 때 이게 x86으로 솔루션 플랫폼을 정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야 실행이 제대로 되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뭐 1부터 100까지 더한 게 이제 thread 실행 후에 505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thread 코드가 여기 나오죠. my thread라는 thread 코드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num이라는 거, 그쵸? 요 아규먼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거까지 이제 더하는 거죠.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핸들 해가지고 여기 create thread로 thread가 생성이 되죠. 근데 어떤 상태로 생성이 되냐면은 그 create suspended, 즉 그 멈춘 상태로 실행이 안 되는 상태로 threa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thread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1, 2, 3, 4 더 더하는 거를 그걸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printf 하라고 하면은 이게 thread가 실행 전이잖아요. 왜냐면 suspended 된 상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suspend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read가 실행이 안 되니까 계산 결과가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resume thread라고 해갖고 이제 실행을 시키죠. 그러면은 이제 이 thread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thread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프린트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thread가 끝날 때까지 무한 시간 기다립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sum을 프린트하면은 다 1부터 100까지 더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 sleep이라는 함수를 여기 보면은 이제 아규먼트를 0을 집어넣어가지고 sleep zero test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sleep이라는 함수를 콜할 때 이제 아규먼트를 0으로 해가지고 sleep zero를 콜하면은 이게 그거였었잖아요. sleep zero라는 콜 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leep 1000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spend도 돼 있다가 1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sleep zero라고 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 거를 실행을 하다가 이제 다른 그 thread로 그 컨트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할당된 CPU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곧바로 다른 도형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형의 어떤 뭐 하나의 thread를 다 나타낸다라고 치면은 이 sleep zero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도형을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도형을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섹션 3의 멀티스레드 TCP 서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스레드 TCP 서버를 만드는 서버 쪽이에요. 서버 쪽에서의 그 기본 형태를 보면은 요거는 지금 요게 그 뭐죠? 스레드 코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전달된 소켓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얻고 이게 서버 쪽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 프로세스 클라이언트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오타가 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서버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각각의 스레드에 할당하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레드 코드가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니까 여기 프로세스 클라이언트라는 게 이제 제대로 써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전달된 소켓을 저장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스레드에 해당하는 그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 스레드 코드의 어떤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TCP 서버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 형태, 그 메인 함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accept 함수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메인 스레드에서 지금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하게 될 그 스레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 클라이언트가 아까 그 스레드 함수였죠. 스레드 코드고 아까 이제 언급을 안 드린 게 여기 지금 이 스레드 코드 보면은 여기 get peer name이라는 함수가 있죠. 네, 그래서 get peer name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포트 넘버하고 네, 그런 정보를 여기 get peer name에서 이제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켓에서 이제 주소 정보를 얻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표준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소켓 함수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et peer name이라는 함수가 있고 get sock 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 peer name이라는 함수는 이제 소켓 그 데이터 구조체에 저장된 그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켓 네임은 요거는 좀 다른 거죠. 이 소켓 네임은 이 로컬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원격 저 멀리 있는 그 소켓의 그 IP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로컬하게 생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IP 어드레스랑 그 다음에 이 서버 쪽에 그 포트 넘버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read TCP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을 시켜 봅시다. 이걸 실행을 시키고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2개 정도 실행을 시켜 봐야 이게 각 클라이언트별로 그 thread가 동작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process client라는 이 함수가 이 thread 코드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을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정보를 얻고 여기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그 클라이언트 쪽에 다시 데이터를 보내줬었죠. 우리가 챕터 4에서 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을 닫고 네, 그런 식으로 워킹을 합니다. 이게 이제 thread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함수는 여기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함수 보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그러니까
여기 thread 핸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변수는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hthread 여기서 thread 핸들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thread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죠. 예, create thread 해가지고 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루프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되는 대로, 그쵸? 예, 접속이 되는 대로 우리가 thread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챕터 4의 예제를 가져와 가지고 실행을 2개 시키면요. 여기 2개의 프로그램이 TC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가 2개를 실행을 시켰는데 이 first라고 해가지고 first를 한번 보내봤고 second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챕터 6에 나온 좀 전에 보여드린 그 thread TCP 서버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은 그 first하고 second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하나의 thread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second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이제 second thread가 할당이 돼서 잘 수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섹션 4의 thread 동기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read synchronization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thread 1이 있고 thread 2가 지금 money라는 어떤 variable을 같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2000을 더하고 4000을 더하니까 결국은 이 thread 1하고 thread 2의 실행이 끝나면 결국은 money에 7000이라는 숫자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원래 1000이었는데 2000 더하고 4000 더하면 7000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thread 1이 실행이 되는데 이 먼저 1번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money 이 1000이 그 ECX라는 레지스터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thread가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thread 2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CPU는 지금 thread 2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1000을 이제 ECX에다가 넣고 ECX를 그 4000을 더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5000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5000이 되고 이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ECX에는 이제 50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2번을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2번을 그러니까 머니에도 이제 5000까지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thread 2를 다 실행을 한다면. 그런데 컨트롤이 다시 thread 1으로 넘어와 버리면 ECX에다가 2000을 더하게 되는데 이 ECX 밸류가 문제는 뭐냐면 이건 register value니까 아까 그 thread 2로 넘어갈 때 그렇죠? 컨트롤이 넘어갈 때 이 thread별로 따로 register 값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register value들을 다 이제 save 해놓고서 그걸 스택에다 쌓아놓고 그걸 이제 다시 콜 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ECX에는 이 4000이 더한 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thread 1에서 실행을 할 때 ECX는 원래 1000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가지고 2000을 더하게 됩니다. 그럼 ECX가 3000이 되고 결국은 머니에 3000이 들어가는 걸로 끝나죠. 결국은 이 4000 여기 thread 2에 있는 4000을 더하는 오퍼레이션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thread 1에 1번을 실행하고 thread 2에 1, 2, 3를 실행하고 다시 컨트롤이 thread 1에 2, 3로 들어올 경우에 이 여기서 4000 더한 것이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죠. 이게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동기화의 필요성이죠. 이게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thread synchronization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thread 동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thread synchronization 기법은 뭐 critical section도 있고요, mutex, 뭐 event, semaphor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특히 semaphore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된 개수의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 여러 개의 thread가 접근할 때 하는 건데, 이건 전부 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에서는 여기 critical section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hread synchronization이 필요한 상황은 좀 전에 그 money라는 것에서 알 수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thread가 공유하는 자원, 좀 전에는 그 money였었지만 어쨌든 어떤 그 뭐 shared data 이런 거에 이제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하나의 thread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thread한테 알려주고 다른 thread가 진행이 되면은 그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thread synchronization은 기본적으로 thread 1이 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hread 2가 어떤 진행이 되도록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 간에 매개체가 있어서 thread 1이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thread 2한테 알려줄 수 있게. 그러니까 thread 2는 thread 1이 실행되는 동안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thread 자체를 하나의 어떤 동기화 객체라고 여기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신호 상태에서 이제 신호 상태로 바뀌면 그런 것들을 이제 wait 함수로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떤 뭐 critical section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거기를 thread가 뭐 다 했다. 즉 실행을 다 했다. 그러니까 thread 2 지금 너 실행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ritical section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critical section을 이용한 그 thread synchronization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critical section은 이제 두 개 이상의 thread가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할 때 오직 하나의 thread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그 부분, 코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critical sec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이 critical section은 커널 쪽이 아니고요, 그 유저 메모리 쪽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ritical section을 이용을 해서 thread synchronization 하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 critical section 해가지고 어떤 구조체 타입의 이 global variable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lobal variable이니까 그 user space에 그렇죠? 그쪽에 할당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thread 코드가 여기 mythread1이라고 있고 mythread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read 코드는 당연히 이제 다른 건데, 얘가 그 CS라는 그 critical section에 이제 같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공유 자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main thread를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그 critical section을 이제 사용을 하기 전에 호출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thread를 이제 둘 이상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critical section을 사용하는 모든 thread가 종료를 하면은 이제 이 delete critical section 해가지고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뭐 critical section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mythread1이나 mythread2나 지금 이 두 개의 코드 전부 다 이제 thread로 실행을 하는데 지금 공유 자원이 있는 거죠. 공유 자원이 바로 이 critical section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기 전에 이제 호출하는 함수가 enter critical section, 내가 이제 critical section에 접근한다, 이런 그 함수를 콜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thread 1이 그게 들어가면 이제 thread 2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leave critical section 이것이 호출이 되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enter critical section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에서 critical sections.cpp 이거를 불러가지고
빌드를 하실 때 마찬가지로 여기 x86으로 바꿔놓고 솔루션 플랫폼을 x86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카운트가 0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시 실행을 시키더라도 이제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실행이 잘 안 되고 에러 나는 코드는 여기 코드를 좀 바꾸면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 카운트 0으로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이제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요. 이 카운트 0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이 카운트라는 베리어블이 지금 일종의 어떤 그 thread 1하고 thread 2가 건드리는 어떤 공유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thread 1 코드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여기 있고 thread 2 코드가 여기 있는데 thread 1 코드에서는 카운트를 2만큼 증가시키고 이 카운트는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이죠.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글로벌 베리어블이고 이 thread 2는 이제 카운트를 2만큼 감소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카운트를 2 증가하고 이건 카운트를 2 감소하는 코드니까 처음에 0으로 initialize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0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thread 2개가 만들어지죠. 예, create thread를 통해서 이 thread 1하고 thread 2, hthread, 그러니까 이 핸들러가 2개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thread 2개가 종료되기를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wait for multiple object 함수는 아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true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끝나야지만 이제 이 뒤에 게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메인 thread에서. 그래서 이게 둘 다 끝날 때만 이제 실행이 된다. 그래서 뭐 크리티컬 섹션을 그제서야 없애고 이제 카운트를 프린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요 코드가 있죠. enter critical section. 그렇죠? 네, 이런 함수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다라고 얘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thread 1이 먼저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thread 2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중간에 끼어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아까처럼 뭐 카운트 예를 들어서 thread 1이 어떤 그 머신 인스트럭션에서 일부분이 먼저 실행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운트가 여전히 0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뭐 thread 2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2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enter critical section, leave critical section 이것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 critical section 안에서는 이 thread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즉 thread 1에서 thread 2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thread 1을 이제 다 실행한 다음에 이제 thread 2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문제없이 결과가 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는 그 thread synchronization 기법에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충돌은 나지 않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충돌은 나지 않는데 어느 thread가 먼저 크리티컬 섹션을 차지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thread가 리소스를 먼저 사용할지는 결정할 수가 없죠. 이 크리티컬 섹션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enter critical section 함수는 다른 thread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들어왔으니 이제 다른 thread는 접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thread 1은 이 버퍼에다가 쓰고 thread 2는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순서 제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thread 1이 먼저 써야지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쓰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게 thread 2가 먼저 보내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없어서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thread 1이 이제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쓰는 건데
스레드 2가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 스레드 1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버퍼가 오버플로우가 나거나 아니면 쓴 자리에다가 또 데이터를 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스레드들 사이에 순서가 중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크리티컬 섹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크리티컬 섹션은 이제 그 크리티컬 섹션이 스레드 1하고 스레드 2가 동시에 실행되는 걸 막아줄 뿐이지 어느 게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벤트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다른 스레드에다가 알리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형적인 절차를 보면은 이벤트를 비신호 상태, 그렇죠? 로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이벤트를 비신호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스레드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스레드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웨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이벤트가 이제 그 비신호 상태에서 신호 상태로 바뀔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은 이벤트를 신호 상태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인 스레드 중 한 개 또는 전부가 깨어나서 이제 깨어난 스레드가 후속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벤트를 이용한 thread synchron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set event라는 함수, 즉 비신호 상태에서 그러니까 thread handler, 그렇죠? 예, 그것을 신호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reset event라고 해서 신호 상태를 이제 비신호 상태로 바꾸는 그런 함수가 set event 함수하고 reset event 함수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의 종류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오토 리셋이 있고 하나는 그 매뉴얼 리셋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은 이제 이벤트를 신호 상태로 바꾼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set으로 바꾸는 건데 이 자동 리셋은 말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리셋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수동 리셋은 이제 수동으로 매뉴얼로 우리가 리셋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벤트가 이제 set으로 됐을 때 대기 중인 thread 중에 이제 하나를 깨운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그 리셋이 돼버리는 그러한 이벤트를 이제 오토 리셋 이벤트라고 하고 이 매뉴얼 리셋 이벤트는 그 자동으로 이제 리셋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셋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죠. 이벤트 생성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 create event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매뉴얼 리셋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불리언의 매뉴얼 리셋 여기가 true면은 그 매뉴얼 리셋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false면은 그 오토 리셋 이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initial state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true면은 지금 신호 상태가 되는 거고 false면은 이제 비신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은 이제 event.cpp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thread 1은 이제 write를 하는 thread가 되고 thread 2하고 3는 이제 reading을 하는 그런 thread가 됩니다. 이 thread 2하고 thread 3 중에 한 개만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thread가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다른 thread는 읽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thread 2나 thread 3가 읽기를 완료를 하면은 다시 이제 thread 1이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thread 1을 먼저 그러니까 쓴 다음에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 전에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read 1이 반드시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런 시퀀스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리고 2, 3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thread 1이 실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 섹션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겠죠. 그쵸?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thread 1하고 2, 3가 동시에 실행되지 않기를 막는 것이지 이게 어떤 게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쓰기가 다 됐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쓰기 완료 그 다음에 그러니까 write가 끝났다 그 다음에 읽기가 끝났다 그죠? 그러니까 write 이벤트, read 이벤트가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이벤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write가 끝났다라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read가 끝났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이벤트 두 개가 사용이 되는 그런 코드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event.cpp라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래서 빌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성공을 했고 이거는 x86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솔루션 플랫폼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Ctrl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일단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스레드를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냥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워지는군요. 제가 이게 클릭을 했더니. 자, 그래서 여기 write thread 코드가 있고요. 여기 read thread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rite thread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이 write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쭉 여기다가 버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죠. 그쵸? 예,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500까지.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버퍼 사이즈는 버퍼 사이즈가 지금 10이군요. 그쵸? 예, 10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요 k 값을 같은 값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여기 write thread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루프가 두 개가 있군요. 여기 그 k 쪽에 루프가 있고 이제 i 쪽에 루프가 있어서 어쨌든 이 버퍼에다가 write를 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읽기 완료를 대기하게 돼 있죠. wait for single object라고 써 있어 갖고 hread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를 infinite만큼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무한 번 기다리게 됩니다. hread 이벤트가 그래서 read 이벤트가 이제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read 코드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write 이벤트가 이제 끝나게 되기를 그러니까 write 그가 끝났는지 그거를 이제 반드시 체크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쓰기 완료를 대기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으면은 읽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그 current thread ID를 print out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35624 뭐 35624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35624라고 나오는 게 이게 그 read thread가 지금 두 개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hthread 1, hthread 2 해가지고 그 create thread가 지금 세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write thread 코드고 두 개가 read thread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그 read thread 코드에 해당하는 스레드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행을 시켰을 때 나오는 스레드 이 넘버 35624, 25064 이것은 바로 그 read thread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thread 요 넘버 때문에 요거 때문에 get current thread ID 요거 때문에 이제 그 read thread ID가 계속 print out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사이즈가 지금 10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개의 숫자가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거를 프린트아웃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완료를 알리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set event 그래서 hread 이벤트에서 읽기 완료를 이렇게 set event 명령어로 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write 코드도 마찬가지죠. write thread 코드도 write를 한 다음엔 어떻게 돼요? set event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쓰기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wait for multiple object인데 여기 파라미터가 true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의 어떻게 됩니까? 세 개의 thread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세 개의 thread가 모두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